제가 풍경의 반란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진을 찍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좀 멀리 가는 걸 가능한 한 지향하고 제 주변의 사물을 많이 찍는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국에서 제가 살 때 그 앞서 얘기한 커튼에 화초 있는 사진과 더불어서 저희 집 근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 아파트 가운데 수영장이 있었는데 미국의 수영장은 이렇게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계단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계단의 그 물 깊이에 따라서 그 개조가 틀리겠죠. 말하자면 앞에는 물이 얕으니까 물 색깔이 옅고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물 색깔이 진해집니다. 그래서 개조가 이렇게 4개의 개조로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사진을 이 풍광을 봤을 때는 수영장의 개조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있었는데 뭔가 좀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마침 빨간 낙엽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그 빨간 낙엽을 이곳저곳에 놓고 찍어본 사진입니다. 그래서 풍경의 개입, 아주 간단한 개입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풍경을 바꾸기 위해서 조금 노력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이 낙엽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액센트가 있고 또 이 풍경이 완성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은 이것도 일상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그 가든그로브 근처에서 많이 살았었는데 그 근처에 공장지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공장 카메라를 들고 공장지대를 어스렁거리고 있는데 공장 벽에 그 파란 스트라이프, 파란 무늬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재밌다 생각했는데 옆에 보니까 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 그 나무의 그림자가 그 공장 벽에 투영이 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유심히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재미있는 풍경이 될 것 같아서 계속 기다렸죠. 그랬더니 그 공장 벽의 가운데 홈이 있는데 그 홈 쪽으로 이 그림자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홈으로 들어갔을 때 사진을 찍은 건데 그래서 그 나무가 꼭 입체적인 그 대나무 같은 형상을 띠게 되었고 밑에까지 프레임을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 그 나무가 땅에서 자라 올라온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땅에 파란 잔디 부분을 제가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좀 동양화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 하얀 벽 부분이 마치 빈 공간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강렬한 대비가 있을 수 있던 것은 제가 이 사진을 찍었던 곳이 미국 캘리포니아 LA 근처인데 LA의 그 광선이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강한 만큼 또 날씨가 좋을 때는 굉장히 선명하게 이미지들이 보이거든요. 그 결과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빛의 강도 때문에 어떤 이런 깔끔한 이미지가 나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뭐 한 번 찍은 사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비샷다를 제가 오래간만에 삼각대를 받치고 한번 찍었는데 삼각대를 받치고 저 산을 바라보니까 초생달이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생달을 보니까 초생달이 그냥 하나만 있는 것이 너무 좀 심심해가지고 비샷다를 놓고 조금씩 카메라를 밑으로 이렇게 내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달의 모양이 이렇게 밑으로 흐른 것 같은 형상이 되는데 달의 형상이 남아있는 부분은 제가 사진을 찍고 비샷다를 놓고 한 3초간으로 이렇게 시간을 차를 주면서 움직였거든요. 3초 동안 그것이 기록된 흔적이 그 초생달의 흔적으로 남은 거고 그 중간에 초생달과 초생달 사이에 희끄무레한 끌림은 결국은 그 카메라를 내가 움직일 그 순간에 기록된 끌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는 그 산들이 이렇게 밑으로 흐른 것 같은 이렇게 겹겹이 흔드는 것 같은 흔적을 보실 수가 있고 때가 사진을 찍었을 때는 제가 이미 해가 지고 난 이후에 찍었기 때문에 붉은 기운이 산 뒤에 남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늘 부분은 이제 어두운 부분이 몰려오는 밤이 오는 그런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한 장에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고 또 거기에 그 시간의 흐름을 더 강조할 수 있었던 그 달의 궤적이
이 사진의 맛을 살려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어떤 관찰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진은 그 관찰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한탄강 계곡에 이제 바닥에 일행, 그 당시엔 저도 이제 다른 분들하고 사진을 같이 찍으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제 저를 안 데려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몇십 분씩 기다리게 하고 이러니까 이제 저 역시도 불편해서 이제 이후에는 제가 혼자만 다녔는데, 이 당시는 한탄강 계곡에 이제 사진을 처음 배웠을 때 초기 때 사진인데, 근데 저쪽에서는 이미 찍고 가자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라 그러고 제가 서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그 계곡 바닥을 보니까 살얼음이 살짝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살얼음 자체가 어떤 필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필터를 통해서 밑에 사물을 보니까 마치 붓으로 터치한 것 같은 유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셔터를 눌렀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하나도 타치한 게 없습니다. 그냥 스트레이트 사진이고, 밑에 있는 돌들이 그 균질한 그 얇은 살얼음을 통해서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붓터치의 느낌을 가져온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어떤 피삭의 심도를 이용한 사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조리개를 최대한 개방하고 200mm 렌즈를 사용해서 앞에 보이는 이파리 저 너머의 포커스를 맞추니까 앞에 것은 뭉개져 가지고 전혀 맞지가 않고, 그 형상 자체가 좀 추상적인 이미지를 가져오면서 뒤에 포커스가 맞은, 그 사진만이 갖고 있는 어떤 예술적인 감성을 나타내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와 같이 저는 조리개를 종종 열고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면 또 뭐가 좋냐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찍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조리개라는 것은 항상 피사기 심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카메라 렌즈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피사기 심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대로 찍으려면, 우리가 이제 피사체를 보고 있는 것대로 찍으려면 조리개를 개방하고 찍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방하고 찍게 되면 자기가 정확하게 어떠한 효과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사진은 좀 다소 재미있는 사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씨앗에 포커스를 맞췄죠. 그게 이제 씨가 가을이 돼가지고 이게 민들레 홀씨나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민들레 홀씨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씨앗들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찍은 건데, 제가 씨앗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뒤에 있는 나무는 아웃 오브 포커스가 된 것이죠. 그래서 괜히 이 사진을 찍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괜히 도전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리개를 개방하고 씨앗이 두드러지게 보이려면은 뒤에 굵직굵직한 나무나 이런 것들이 아웃포커스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웃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조리개를 완전히 개방하고 씨앗이 나르는 부분을 자세히 관찰을 했죠. 그랬더니 어느 부분에서 자꾸 날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씨앗에 포커스를 맞추고 타임은 굉장히 빨리 찍었던 것 같아요. 한 1000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씨앗에 포커스 맞춘 느낌이 좀 독특한 그런 풍경 사진이 됐죠. 사실 뭐 나무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 편하지만 씨앗에 포커스를 맞추고 조리개를 개방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시도해가지고 그나마 제 마음에 드는 그런 사진을 고른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진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미국 그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한 10여 년 살았는데, 뭐 거기도 이제 뭐 이렇게 사막 지대가 좀 있어요. 뭐 빅베어 마운틴 같이 이렇게 나무가 우거진 곳이 있는가 하면 뭐 데스밸리 같이 완전히 모래 사막으로 떨어진 곳이 있었는데, 그때 뭐 친구가 한번 놀러 가자고 그래서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 역시 뭐 제가 좀 이렇게 몰려다닐 때 찍었던 사진 중에 하나고요. 다들 그 친구는 그 거대한 모래 언덕, 그다음에 발자국도 이렇게
계속해서 궤적을 이어가면서 저기 멀리 한 사람이 서 있는 그런 사진을 찍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 사진을 많이 본 것 같고 또 그런 사진 가지고는 제 성이 안 차가지고 그냥 밑에를 내려봤더니 그 이렇게 황원역에 이렇게 빛이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조그만 이파리, 조그만 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그 촘촘히는 아니고 덤성덤성 박혀 있는 그런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넓지 않은 곳인데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마치 그 멀리서 사진을 찍은 것 같은 그 먼 그 상공에서 사진을 찍은 것 같은 느낌을 일루전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루전이 참 재밌대서 사진을 먼저 찍었고 뭔가 좀 심심해가지고 제가 발자국을 거기다 찍은 겁니다. 제 발자국을 찍어가지고 마치 상공에서 큰 나무같이 보이는 부분 앞에다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이 결코 우리의 일루전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 상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찍어 놓고 보니까 전 굉장히 일반적인 사진이 아니라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진을 처음부터 풍경 사진 찍을 때 남들과 비슷하게 찍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저만의 어떤 풍경 사진의 하나의 장르를 이뤘던데 많은 사람들은 사진의 선배들이 찍었던 쨍한 사진과 아름다운 사진, 드라마틱한 사진을 이렇게 따라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는 그게 참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은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이 사진을 찍을 이유가 뭐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나만의 어떤 접근법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좀 다른 어떤 사진들이 나오게 됐고요. 여러분들도 물론 제 사진을 보고는 있지만은 뭐 저 카피할 필요 없고요. 항상 자기만의 어프로치, 자기만의 접근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혼자서 이제 사진을 다닐 때요. 사진 촬영을 많이 다니고 그럴 때인데 이게 이제 울산바위 쪽을 이제 가다 보니까 뭐 울산바위가 너무 거창하게 막 솟아 있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울산바위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찍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 역시 뭐 특별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울산바위 주변을 유심히 살폈죠. 살폈더니 그 밑부분에 이런 어떤 언덕이 보이고 때마침 햇빛이 한쪽을 비추고 있었고 그 비춘 뒤에 그늘 부분은 좀 어둡게 돼 있고 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톤의 변화, 그 뒤에 것이 이제 어두운 부분이 블루톤으로 보일 거라는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항상 눈에는 검게 보이지만 사진으로는 항상 블루톤으로 이게 그늘은 항상 블루톤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그보다 더 어두울 경우는 블랙으로 나타나지만 약간 양광이 있었기 때문에 양광 뒤에 있는 그늘은 항상 블루톤으로 나타나는 것. 그걸 이제 염두해서 사진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특별한 사진은 아닙니다만 어떤 톤의 대비를 통해서 투톤의 어떤 조화 뭐 그런 거를 표현한 사진이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를 나왔단 말씀드렸죠. 연세대학교 이제 어떤 건물에 매달린 그런 조그만 이파리 하나를 찍었는데 저는 그 그림자가 참 좋았고요. 그림자 옆에 있는 그 실체의 그 나무 잎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좋아서 찍었습니다. 이게 자세히 벽을 보기는 알겠지만 이게 담장이 붙었다가 떨어진 자죽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점을 찍어뒀듯이 이렇게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게 묘하게 거기 끝에 그 이파리 한 개가 딱 매달려 있는 부분이 이 나무의 히스토리를 나타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고 마침 그 오른쪽 상단부에 보면은 그 그림자가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나무에 그림자가 매달려서 하나의 그 공간을 채워줌으로써 전체적인 화면에 바란스를 맞춰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때마침 해가 좀 뉘어가가지고 원래 하얀 벽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붉은 톤으로 이제 채색이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앞에 이미지를 보시면 나무는 사실 포커스가 정확하게 맞지 않았죠. 하지만 그림자와
이제 거기 매달려 있는 이파리는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딱 좋은 정도의 그 피사기 심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저희 동네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 파주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농사 짓는 곳이 많고 농사 짓는 논과 논 사이에 이렇게 이제 갈대 같은 걸 많이 심는 경우가 있는데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참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밑에서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밑에다 자리를 깔고 좀 누워서 좀 쉬었어요. 그래서 옆에 카메라를 두고 이렇게 보는데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 서걱거리는 그런 갈대 어떤 줄기들 그런 것들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그 속꼬랑지 같이 이렇게 탁 꼬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포함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냥 저는 여기 정서가 굉장히 담겨져 있고 그냥 편안하게 찍었던 기억이 남고요. 여기서 이거 사진 찍고도 제가 한 30분 이상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좀 추워서 깼는데 저는 이제 사진을 이렇게 항상 늘 놀이같이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늘 편안하게 즐겁게 작업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쉬기도 하면서 또 이미지도 만들고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진은 한 5년 됐나요? 그 정선에 그 제 아는 분이 거기 살고 계신데 그분 집에 갔다가 이제 아침 산책길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 정선이 뭐 아시다시피 물이 워낙 맑아가지고 이제 그 물 바닥이 투명하게 보이는데 그 물 바닥에는 이렇게 그 돌들이 이렇게 많이 다양한 모습으로 겹쳐 있었고 물이 파랗다 보니까 이렇게 물살이 흐르면서 또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추상적인 형태의 어떤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요. 그래서 참 재밌어서 그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액센트가 없다 보니까 액센트를 한번 넣기 위해서 그 낙엽을 띄운 거고요. 그 낙엽이 제가 찍는 위치에 놓이기까지는 제 친구가 옆에서 도와준 겁니다. 제가 말하자면 이쪽으로 옮겨라 저쪽으로 옮겨라 해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흔들어서 그 낙엽이 제가 원하는 방향이 위치에 놓였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뭐 큰 건 아니고 사진도 항상 그렇게 개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기가 이 사진에서 뭔가를 하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기서 그 추상적인 그 배경에 구상적인 요소가 꼭 필요했습니다. 추상적인 어떤 패턴이나 모양은 그 자체로서는 재미있지만 그것이 흥미있게 액센트가 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어느 한 곳에 눈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엽 하나가 구상적인 요소로서 색깔도 그렇고 굉장히 추상적인 백그라운드와 색깔까지 대비가 되면서 액센트를 만들 수 있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항상 풍경을 찍을 때는 내가 여기다 무엇을 더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즐거운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풍경의 반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진은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풍경을 많이 찍은 사진인데 제가 이제 이 섹션에서 보여드렸던 몇 장의 사진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일상적인 풍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그 캘리포니아 에서 살았을 때인데 그 아파트 그 바닥에 이렇게 그 별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 있었고 그게 참 항상 그 재미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화단이 있었고 그 화단에 항상 나무들이 이게 이파리들이 있고 그래서 그 이파리 그림자가 이렇게 그 화단에 비춰진 모습들이 항상 기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제 낚시에 미쳐가지고 고기는 못 잡고 불가사리를 잡아 올렸었는데 너무 모양이 예뻐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슨 작업을 해볼 게 없을까 하고 생각한 끝에 이게 스타피쉬니까 이게 별 같은 모양을 상상을 해가지고 그 아파트 바닥에 있는 곳에 놓고 찍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바닥에 촘촘히 찍혀져 있는 점은 별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큰 별이다.
불가사리는 큰 별이다라는 가정을 하고 사진을 찍었고요. 그냥 처음에는 불가사리를 놓고 찍었는데 이게 좀 색깔이 클리어하거나 맑은 느낌이 없어가지고 물을 뿌렸습니다. 물을 뿌리다 보니까 그 바닥에 검은 채도도 올라오면서 그 반짝이는 하얀 점이 굉장히 더 반짝이게 됐고, 또 이렇게 말랐던 불가사리도 이렇게 좀 촉촉하게 젖으면서 좀 생명력을 띠게 됐고, 그러면서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불가사리 밑에 있는 그림자하고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서 제가 상상했던 어떤 하나의 신세계 그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오른쪽에 처음에 이제 불가사리를 놓고 찍었는데, 처음엔 불가사리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옆에 아무것도 없는, 그림자가 없는 그런 아파트 바닥에 놓고 찍었는데 좀 심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가사리를 그 아파트 바닥 옆에 있는 화단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그 나무 화초들의 이파리가 그림자를 들이었는데 그것이 들이올 수 있도록 그 포지셔닝을 거기다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그림자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우주 공간의 깊이라 할까, 또 다른 우주 공간의 어떤 다른 디멘션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 위치를 그렇게 잡고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꼼꼼하게 계산된 사진이고요. 나름대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찍었는데 이렇게 사진은,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진은 찍을 때 항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이 사진을 어떻게 구성하고 지켜나가고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짜면 그냥 일상적으로 보이는 사물도 좀 새롭게 구성해서 재구성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오다가 파주 사진을 찍고 오다가 찍은 사진인데, 태양이 이제 이렇게 막 뉘어뉘어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비탈에 서 있는 나무 뒤로 서 있는 그 태양이 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냥 태양이 뭐 태양이라는 것이 뭐 항상 볼 수 있는 거긴 하지만 태양이 이런 나무 뒤에 있다 보니까 나무의 형상이 이렇게 좀 더 두드러지고 뭔가 좀 포근한 태양의 느낌이 있어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이제 대충 스트레이트 사진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 드렸는데, 제가 풍경의 반란, 그다음에 풍경을 이제 반란 끝에 이제 어떤 식으로 찍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고요. 풍경의 반란과 같이 저는 풍경을 항상 이렇게 친구 삼아서 편안하게 찍고 있고, 그리고 풍경을 통해서 저의 스토리를 거기다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냥 어떤 것을 묘사해서 옮기기보다는 내가 그 내면적인 풍경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그런 쪽의 작업을 해왔던 것 같고요. 풍경 사진을 찍는 방법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찍기도 하고 뭐 부지런히 뛰어다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저는 늘 편안하게 마음을 문을 열고 조용한 관찰을 통해서 자기만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순간을 찾아 찍는 것이 좋고요. 또 자기 마음에 전부 흡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풍경을 내가 직접 바꿔보는 그런 연습도 많이 하시면서 작업하다 보면 풍경 찍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고 풍경 창작의 행위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카피해서 그대로 찍어서 그걸 나타내려면 그것은 힘든 작업이 되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그곳을 가야 되고, 또 사진을 찍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포진하고 있고 거기서 사실 뭐 이렇게 즐겁기도 하겠지만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남들이 안 보는 부분, 그리고 혼자 찍고 이렇게 편안하게 찍고 자기 주변의 것을 찍고 너무 포커스에 이렇게 연연하지 말고 뭐 장비 가지고 너무 이렇게 힘쓰지 말고 애쓰지 말고 하다 보면 스트레이트 사진 속에서도 얼마든지 자기만의 시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항상 즐기면서 일하는 사람이 가장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력 있는 그런 사진식을 하면 이게 즐거운 놀이가 돼요. 풍경 사진을 찍는 것이. 그래서 늘 카메라 갖고 다니시면서 주변의 풍경에 항상 열중하시고 관찰하고 자꾸 살피고 하다 보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코드를 만들 수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정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따뜻한 자기만의 사진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상을 통해서 잘 보셨고요. 이거와 이제 이어서 지금 이제 다중 노출 사진을 이제 미리 보여드렸는데 그 다음 섹션서부터는 제가 이제 다중 노출에 관한 그런 사진들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